안녕하세요, 상원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신학생들을, 정확히는 예비 신학생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신학생들 자체를, 신학 자체를 위한 안내글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의 많은 책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대부분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의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신학하는 자세, 그리고 앞으로의 목양 훈련에 관한 지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고 넓은 내용을 다루기보다 좀 논의 방향을 좁혀서 우리가 학부 시절의 전공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할 때는 각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신대원에서 수업을 잘 받았는지, 설교할 수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을 봅니다. 보통 강도사 준목이라고 불리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신대원을 졸업한 해에 처음 보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1년 후 정식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교단 아래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데, 대학원이라는 의미는 입학 자격 요건이 4년제 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학부 과정을 마치신 분이라면 좀 이 영상이 다소 의미가 없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학을 계획 중이시거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신학을 내가 전공하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럼 학부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공에 대한 상담을 목사님들에게 요청하면 대부분 신학보다는 다른 과목을 학부에서 하라고 권하십니다. 제일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목회에서 필요한 상담이나 심리 같은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을 좀 기를 수 있는 철학, 그리고 가끔 학업을 좀 많이 중시하시는 분들은 영어나 라틴어나 독일어, 네덜란드 같은 특정 언어 전공을 권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지금 나온 내용들이 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중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도 제가 굳이 어느 한쪽에 강한 손을 제가 들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한쪽에 제가 강한 손을 들어주진 않지만 특정 분야가 꼭 필요 없다는 뜻도 절대 없습니다. 물론 제 의견 역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 바로 목회 현장 목회를 하는 분에게는 상담을 통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모습으로 신앙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아무리 인간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담하는 테크닉의 스킬에 대해서 무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학 과정에서,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내 신학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철학을 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 외에 수많은 인문학도 필요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나 이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거의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의견이나 견해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성경 다음의 기준이 됩니다. 때로는 성경보다 우위했죠, 목사님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목회자가 되는 목사는 사실 절대 만만하게 놀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 자신을 많은 학업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져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유학이나 국내 학교를 통해서 박사 학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는 당연하고 흔히 접하기 어려운 라틴어와 같은 다른 언어 한 가지 정도는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대원에 가시면 요즘 학부도 많이 교환학생이 많이 있죠. 가시면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으로 유학 온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수업 시에 그분들이 수업 이해도를 생각해 보면, 그 수업 이해도를 옆에서 보시면 내가 유학을 생각할 때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내가 어지간히 잘 한다고, 뭐 토익이 토플이 몇 점이다, 높은 수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디 그냥 관광지 여행하는 거하고 그 나라에 가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번역을 할 정도의 출중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신대원 이전의 학부 전공은 영어일까요? 저는 가끔 이 문제를 만나면 학부 전공 역시 신학을 추천합니다. 사역자가 자영업자가 된 이유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신대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내가 별도의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그 기간 동안 신학 공부만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단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했다는 것을 전제로 신입생을 뽑습니다. 신대원 입학 과정이 이러한 개념으로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입생들을 3년 동안 학업에만 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사제 양성 과정은 학부 4년에 대학은 3년이면 총 7년입니다. 7년 해야 되는데 그 자격 자체를 일단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체 신학교를 1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 이 7년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분명히 로마 가톨릭은 다른 스타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신학 자체가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전제는 그곳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대원의 수업 자체도 그렇게 간단한 과목이 아닙니다. 본문에 집중하는 성경신학과, 그리고 이제 본문을 그 기반으로 뼈대를 세우는 조직신학,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이 현장에 적용된 모습을, 과정을 배우게 되는 역사신학, 그리고 실제 내가 졸업을 하고 진로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지만 졸업 후에 만나게 되는 실전신학과 선교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마다 많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목이 한 학기에 그냥 끝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 학기로 좀 끝내기는 무리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 신대원은 교단 교파에 따라서 과목을 모두를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한 10명씩 신대원 과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한정할 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워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학문의 수준이 학부와는 다르다 보니까 과목별로는 독립적으로 하나씩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든 학문이 위로 올라갈수록 다 비슷하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 대한 개별 이해도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이해도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코끼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어떤 교단은 코끼리의 겉모습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먹고 잠을 어떻게 자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어떤 교단은 코끼리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다리는 얼마나 굵고 힘은 얼마나 되고 코끼리의 코는 몇 톤의 나무를 모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또 코끼리의 역사와 환경, 유전적 요인 그런 걸 갖고 공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언제 처음 발생했고 이 코끼리가 출발점은 어딘데 어디로 몇 년 뒤에 퍼져나갔고 이 코끼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하다 그런 것을 공부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자기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코끼리에 관련 책을 폈다는 것까지만 알지 거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학업과 사역의 병행으로 사실 학교 진도 따라 나가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는 많은 이들이 졸업할 때가 되어야 이제 어느 정도 신학이 뭔지 감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화 과정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처음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되어야 이제 겨우 전체도 아니고 코끼리 전체가 아니도 전체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따라서 생활에 대해서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역사와 환경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코끼리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나마 그것도 3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이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좀 감을 잡는 것입니다. 겨우 한 바퀴를 기본 한 바퀴 과목을 돌게 된 거죠. 이것도 열심히 한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교 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졸업을 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졸업을 해서야 간신히 한 과목씩 배우다 보니까 3년이 지나서야 기본 퍼즐이 완성이 된 것인데, 물론 재학 중과 졸업 후에도 이것을 알고 이런 형식인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학업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처음 그분이 목회 안수를 받으셨을 때는 좀 우리가 보통 군소교단이라고 그러죠. 좀 짧은 곳에서 좀 쉽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 잘 모르실 때니까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 스스로 엄청 부족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느끼신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식 코스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경우도 계셨습니다. 당연하지만 신학은 단시간에 쇼부를 볼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신학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 분야를 다 알아야지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사실 다른 학문도 그렇죠. 그렇지만 신학도 단시간에 내가 어떻게 뭐 열심히 한다고 2년 죽으로 해보자 근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부 과정이라도 한 바퀴를 돌아야지 다시 신대원에서 배울 때 그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학부 과정에서 또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대신에 신대원 과정을 거쳤을 때보다 훨씬 미리 겪고 한 번 더 신대원으로 와서는 학부에서 내가 한번 돌았던 과정을 다시 듣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도 높고 또 심화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에서 신학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다져져야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더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부 과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많은 신학 외의 학문에도 기반을 다져야 됩니다. 언어라든지 역사나 지리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담 심리나 같이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학 영어를 위해서 학부 때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학부 1학년 때부터 만약 신학과를 가신다면 교수님께 추천을 받아서 쉬운 원서 한 권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과연 신학 목회자가 되는 사람의 학부 전공은 무엇이 좋은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르기는 어렵지만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세상의 의사들도 몇 년 과정에 대해서 전문의가 되죠. 의대에 들어가면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 기본 수업을 6년의 수업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졸업하면 인턴 1년 과정을 거치고 다시 레지던트 4년의 시간이 주어져야지 견뎌야지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병원의 전문의라고 타이틀을 단 의사들은 그 사람이 그냥 고생 안 하고 순전하게 딱 잘 진행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11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대원 기간은 단지 3년입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학업에만 몰두하시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학부에서조차 신학을 하지 않고 올라갈 경우 신대원 졸업 후에는 대부분 이제 바로 준전임이나 전임이나 때로는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학부도 하지 않고 그다음 신대원에서도 3년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계속 사역하면서 간신히 학점만 따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 목회 나가면 몇 달만 설교하더라도 당장 그 설교의 빈곤을 자기 스스로부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각종 세미나나 프로그램 찾아다니고 온갖 큐티 설명지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가 공부해야 되는 분야는 정말 넓습니다. 신학 외에도 많은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이나 과학, 역사, 지리, 국어, 수사학 등 우리가 학문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학문은 그 모든 다양한 학문의 분야들은 탄탄한 신학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목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 좋지만 목사는 인문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지리학자도 수학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좋은 학문들이 있지만 저는 학부에서도 신학을 한번 하시고 신대원에 와서 한 번 더 신학을 하시면 그 다음 이후의 진로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